제주에서 행방불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네, 장 씨 등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 혐의를 받아 긴급 체포됐던 A 경장은 법원의 결정으로 석방이 됐는데요. 관련 내용 오윤성 순천해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장미란 씨가 실종 3개월 만에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일단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걸어서 10분 거리 농장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색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이렇게 허비했는데 네. 실제로는 그 거주지에서 걸어서 한 1km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인데요. 실제 이제 그것을 이제 보게 되면은 지금 경찰에서는 일단 뭐 타살 흔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네. 구체적인 설명은 곁들여진 않았는데 그 이유가 과연 뭔가 나름대로 한번 제가 판단하건데 예. 지금 이제 장미란 씨와 연관된 여러 가지 어떤 그 범죄와 관련된 여러 소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지금 정확한 어떤 이유를 설명은 하지는 않지만 일단 이것은 타살 혐의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갖다가 발표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근거라든가 증거를 갖다가 지금 어느 정도 발견을 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확정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 이제 이 장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당시에 없어졌을 때 입었었던 여러 가지 어떤 옷이라든가 뭐 이 휴대전화 뭐 이런 것들은 발견이 됐다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구체적인 것은 이 장 씨의 시신과 연관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동일인인지 판정은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이제 그것만 정황 증거만 가지고는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제 예. 말씀은 이제 타살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타살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지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경찰이 그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를 했을 때 이것은 타살은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종류의 죽음들이 있겠죠. 네. 뭐 그런 것과 좀 가깝다라고 하는 정도의 뉘앙스만 흘렸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 증거에 의해서 이게 타살은 아니다라고 얘기는 안 한 거죠. 네, 일단 이번에 발견된 곳이 말씀하신 대로 1km 정도 얼마 되지 않는 거리였기 때문에 사실 경찰이 좀 초기 대응을 잘 했다면 뭐 조기 발견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당연합니다. 그 당시에도 실종 신고가 나가지고 이제 경찰이 140명이 바로 이 한림항 근처를 수색을 했었어요. 네. 했는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A 경장 같은 경우가 사건을 종결해 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제 적극적인 수색 자체가 아주 스톱이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장 씨 같은 경우가 어떤 뭐 피해를 당했건 또는 뭐 어떤 죽음을 맞이했건 그거 자체를 우리가 예방을 할 수는 없었지만 만약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만약에 수색이 진행이 됐다면 빨리 발견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어떤 죽음의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밝혀내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었다라고 보는데 네. 실제로 이제 그런 식으로 입력을 시켜버리니까 더 이상 수사가 진행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뭐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어떤 정황 또는 어떤 증거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데는 좀 제한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뭐 허위 종결을 하지 않았다면 참 이 부분이 안타까운 대목인데 그런데 실종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경찰의 이 정확한 매뉴얼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실종 사건 접수를 받게 되면 이제 그것이 이제 아동하고 또 장애인이라든가 또 노약자하고 일반 성인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어쨌건 간에 제가 초기에 이렇게 경찰이 조치를 한 것을 우리가 보니까 그때는 경찰이 상당히 조치를 잘 했어요. 네. 140명의 한림항 근처를 갖다가 수색을 막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종결됐다라고 하니까 경찰들 입장에서는 다 전부 다 철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동 같은 거하고는 구분이 가긴 하지만 이번에는 성인 여성이긴 하지만 경찰이 초기에 수색을 갖다 하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수색만 했었더라면 발견할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 장 씨가 실종됐던 시점에 그 인근에 있던 CCTV 영상 118대가 이제 6월 중순에 이제 삭제가 됐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뭐 경찰관의 허위 종결 때문에 이게 날려버렸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이 해당되는 이 경찰관이 그 실종자하고 통화를 했다. 실종자는 위치를 갖다가 밝히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네. 그때부터는 실종자 가족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석 달이 흘렀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거기에 CCTV라든가 거기는 선박들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여러 군데에서 118대가 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차량도 만약에 있으면 전부 다 블랙박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삭제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제 복구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상당히 기술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계속 덮어 쓰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때 당시 조금만 더 빨랐었더라면 이 그 장씨가 움직이는 동선이라든가 또 어떤 사람이 뭐 거기 뭐 접근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밝힐 수 있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게 돼버린 거죠. 예. 자, 이 허위 종결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제기했던 체포 적부심 신청이 인용되면서 풀려났습니다. 관련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유가족에게 한 말씀 해주십니까? 말해봐. 아니, 바로 귀찮아서 허위 종결하신 겁니까? 허위 종결 왜 하셨나요? 허위 종결 왜 하셨습니까? 실종자랑 일면 유가족에게 한 말씀 하시죠. 허위로 종결한 거 사실인가요? 유가족에게 한 말씀 하시죠. 시신 발견된 것에 유가족께 한 말씀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도 않으신 겁니까? 차를 막은 거는 너무 억울해서 어떤 사람인지 얼굴 보고 싶은데 또 사과를 듣고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빨리 가네요. 네, 유족들의 인터뷰 내용까지 듣고 왔는데 법원이 왜 이 A 경쟁을 풀어줬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법원에서 몇 가지 이유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A 경장의 신원이 이제 특정이 돼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주거지 확인도 돼 있고, 이제 수일 전부터 수사가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제 본인도 이제 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 이제 경찰이 긴급 체포를 이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긴급 체포를 하지 않고 그냥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다. 그러니까 영장 없이 긴급 체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 여론이라든가 수사의 속도 압박에서 절차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서두르다가 요건을 갖다 놓친 그런 전형적 사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긴급 체포 요건을 엄격하게 이제 해석을 한 어떤 법원의 결정과, 그리고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그 두 개가 이렇게 맞물려서 저렇게 이제 긴급 체포가 체포 적부심 자체가 인용이 돼 버린 건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사항이죠.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경찰이 만약에 이제 지금 일 자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조심히 이제 추정컨대 혹시 저 이제 피의자로 이제 입건이 돼 있는 바로 저 해당 경찰관이 만약에 어떤 뭐 극단적 선택이라든가 이렇게 돼 버리면은 이제 문제가 상당히 그 비난의 어떤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네.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A 경장이 이번 장씨 사건 말고도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했다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이 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거는 처음 해본 것은 아닌 것 같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살아 있는 사람, 즉 이 사람의 어떤 생사가 결정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람을 변사로 임명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상식을 벗어나는 예.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전에 몇 번을 해서 자기가 그런 것을 갖다 처리한 경험이 있다. 예컨대 가출 신고가 들어왔어요. 실종 신고가.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윽박질러 가지고 이제 뭐 연락이 뭐 되긴 되는데 올 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만약에 다시 집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실종 그 신고한 것을 갖다 다시 문제 삼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몇 건을 갖다가 성공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학습 효과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번에는 실제로 뭐 여러 건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A 경장이 이제 혼자서 야간 당직을 하면서 이 두 건을 단독으로 허위 종결을 했다라고 했는데 보통 그 야간 당직을 하면 혼자 하게 되는 겁니까? 물론 이제 야간 당직이라는 게 뭐 실종 팀의 인원들이 이제 부족하다든가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은 한 명이 당직금을 쓸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야간 당직이라고 하는 것은 휴일이라든가 야간에 당직을 쓰고 난 뒤에 그 다음 날 바로 주간에 담당자에게 그 사건을 갖다 인계하게 돼요. 그런데 실제로 바로 이 사람이 실종 담당 경찰관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자기가 처음부터 그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알고 있었던 그런 사항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 명이냐 두 명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아예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버린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 경장이 보면 제주 서부경찰서 형사과 실종수색팀에서 1년 넘게 근무를 했더라고요. 이게 뭐 구체적인 범행 동기부터 밝혀져야 될 텐데 뭐 얘기하신 대로 학습 효과도 있었을 거고 뭐 처음 해본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뭐 경찰 공무원을 떠나서 이 어떤 그 공직에 있어서의 그 기본 그 업무 태도나 자세 이런 것들이 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경찰 생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범행 동기가 이제 굉장히 우리는 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동기인데 아마도 지금 이제 그 뭐 전수 조사를 하니까 뭐 거의 200몇십 건을 갖다가 담당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한번 해봤는데 그게 뭐 통과가 되고 문제가 없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제 일각에서는 이 사람이 뭐 이 장미란 씨의 어떤 그 뭐 실종과 직접적인 뭐 범죄 혐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뭐 경찰 조사나 이런 데서 드러나지 않은 얘기고요.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어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저런 식으로 몇 번 성공을 갖다가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 이번에도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그 해당되는 예. 그분들이 다 이제 사망한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얘기죠.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 앞으로 이 유사한 사례가 더 나올 수도 있을까요? 경찰에서 전수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또 다른 뭐 이렇게 해서 뭐 시신으로 발견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예컨대 아직도 밝혀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해결됐다라고 입력시켜 놓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아예 그냥 경찰에서 모든 이 실종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이 국민들에게 이 사건 이외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유사한 것이 있다. 그래서 조치를 한다. 이렇게 뭔가 어떤 그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난해 보니까 7만 건이 넘는 성인 실종 사건 중에서 99.7%가 경찰의 본격적인 수색 없이 마무리됐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수치가 높은 건데 이렇게 되면 좀 시스템 전반을 더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실종이라고 하는 것과 가출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렇게 같이 오버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출을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실종 신고를 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경찰의 본격적인 수색 없이 99.7%가 마무리가 됐는데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될 것이 이 99.7%가 제대로 그 사람들이 가출을 했다가 집에 돌아와서 마무리가 된 것인지 아니면은 마무리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실제로는 마무리가 안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어떤 구분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 실종 사건 이 처리 결과를 담당 형사과장이 확인하도록 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좀 보완이 될까요? 지금도 경찰서장에게 보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입력을 시키는 거하고 보고를 하는 거하고는 별개인데 그럼 보고를 하지 않고도 이것을 입력이 시키게 되면 종결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번에 뭐 위에 있는 상급자가 다시 한번 승인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데 네. 개인적 의견은 뭐냐면 사실은 그거는 이제 내부 문제에서 어떤 책임 소재를 이제 다루는 것이고 실제로는 이 실종 가족들에게 만약에 전화가 와가지고 통화했는데 위치를 갖다가 밝히고 싶지 않아 한다라고 하면 녹취라든가 이런 어떤 결정적인 것들을 갖다가 제공을 해야 돼요. 네. 그냥 윽박질러 가지고 나 전화했는데 만나기 싫어하니까 뭐 대기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사실 앞서도 그 장윤계 사건이 있었잖아요.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도 있었고 이번 장미란 씨 실종 허위 종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역량이 지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이후에 아무래도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도 나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보안 수사권하고 보안 수사 요구권하고는 뭐 용어는 비슷하고 안에 요구만 하나 더 들어갔는데 실제 내면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거죠. 보안 수사권은 아시겠습니다만 검찰이 주도적인 그 어떤 그 수사 의지 역량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보안 수사 요구권은 경찰이 한 것을 봐가지고 이거는 좀 미흡하니까 다시 보완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 장윤기 사건이라든가 이런 네. 사건에서 이 보안 수사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국민들의 소리는 상당히 높고요. 심지어는 뭐 지난번에 뭐 법무부 장관을 하다가 사의를 표명했던 정성호 전 장관 같은 경우도 개인 사석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갖다 보완을 하고 시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시행을 하고 난 뒤에 보완을 하겠다? 그건 앞뒤 순서가 안 맞은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러한 그 어떤 제도를 실제로 그 적용을 하고 난 이후에 반드시 뭐 한 반년이라든가 또는 1년 뒤에 이 제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정말 나름대로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국민들에게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